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물류 관련 법규에 대한 제5과목을 강의할 저는 전재환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그 물류 정책 기본법에 대한 이러한 것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물류 관련 법규 자체가 그 우리 5가지 과목 중에서 물류관리사 그 시험 5가지 과목 중에서 조금 이제 가장 어려워들 하는 부분이죠. 그 이유 자체는 이 용어 자체라든가 또 이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관련 기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용어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좀 풀어서 쓰면 좋은데 많이 이제 일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물류관리사 시험 자체가 이제 전체 그 평균 자체가 60점이 넘으면 되는데 그 각 과목당 그 과락 점수 자체가 있죠. 그래서 이 과락 점수 자체가 이제 40점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물류관리사 시험 중에서 이 법규 자체는 목표 자체가 뭐 평균이 다 60점이 넘으면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한 50점대 반 정도만 좀 받아도 그 다른 과목에서 이렇게 만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물류 이제 법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주 이제 바뀌고 좀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물류관리사를 자격증을 따서 물류관리 부문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따라서 그 물류의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물류 그 개별 기업별 이제 물류의 그런 그 또 전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축해야 되는 이러한 일을 실제 이제 그 담당을 하시게 되죠. 그러한 면에서는 이 물류 기본법이라고 물류 관련 이 법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법규 자체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시험에서의 합격을 위한 것도 좋지만 이러한 것을 이제 좀 미리 공부를 하시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합격을 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업무라든가 그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어려운 것들은 많이 해결합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이렇게 이거는 다른 것하고 틀리게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과목은 좀 이렇게 오답 노트처럼 이렇게 노트 하나를 별도로 만드셔서 정리를 해나가면서 조금 이렇게 그룹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많이 나오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문제 체계별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시간을 좀 가지고 하시면은 오히려 그거 자체에 대한 것은 이제 기본적인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물류정책 기본법에 대한 우리가 챕터 1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특히 이 법규 자체는 뭐 다른 과목에서도 가이드가 있습니다만 이 법규 자체는 일단 거기에 이제 꼭 이것만은 학습하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5가지 정도를 이렇게 지금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요거는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챕터 1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물류 법규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는 그 가이드를 넘어가시지 마시고 스킵하시지 마시고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첫 강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립니다만 다음 강에서는 뭐 이렇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 위주로만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요 내용 자체는 꼭 보시고 요대로 정리를 하시는 게 이제 좋다라는 거죠. 자, 첫째 이제 보시게 되면 물류정책 기본법상의 목적 용어 및 물류사업의 범위를 정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왜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당위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항상 목적 자체에 그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관련된 그 문항은 물류 관련 뭐 정책 기본법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법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서도 꼭 목적이 맨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 내에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한번 반드시 이거는 정리 자체가 여러분 나름대로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체는 용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거 정책 기본법이니까 이 기본법 자체는 이 용어 자체가 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거는 가장 그것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정의 자체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이 법에서 용어 자체를 정리를 해줘야지 그 용어 그 법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 내에서 그런 용어 자체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 강의에서 그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이런 목적과 용어에 대한 설명 자체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목적과 용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물류 사업이라고 하는 또는 물류라고 하는 것의 그 법적 범위 자체, 적용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라는 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물류 사업의 범위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용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물류 사업의 영역 자체에 대한 것들을 딱 정해놔야지 전체적으로 이 법이 미치는 그 활동, 영역 또는 그 법률의 시행력 자체가 결정되어진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관련된 법규마다 이렇게 용어, 아니, 목적, 용어 그것이 이제 미치는 범위, 법의 시행력이 미치는 범위 자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이 시험을 보시고 또는 뭐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도 이런 이제 관련된 법규하고 그 법규를 그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그거 자체를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 이러한 것에 따라서 순서에 맞게끔 쭉 정리를 해 놓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류정책 기본법에 대한 이 핵심적인 얘기가 그러니까 1에서 이제 딱 얘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2, 3, 4, 5 뭐 이러한 형태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이 물류정책기본법에서 과 밀접한 활동하는 게 이제 조사의 업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사 자체를 이제 물류 분야에 대한 어떤 현황에 관련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흔히 지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들을 또한 정리해 놓고 있는 게 물류정책기본법의 내용이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정책 자체 내에서 이 자료를 만드는 것을 했으면은 이 자료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류 국가 단위의 어떤 이제 물류 계획을 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 자체에 대한 것이 그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물류 계획의 수립, 시행,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 자체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관련 법규 자체가 이제 많이 변했다, 매년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게 그 시행 계획 자체가 뭐 매년 바뀔 수도 있고요, 일정 기간마다 바뀔 수도 있고요. 이러한 활동 내에서 그 정리 자체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면 요 새롭게 나오게 되는 것은 항상 시험 문제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1, 2번 자체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고 잘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